외모는 달라도 같은 한국인. 어릴 적 한류 문화에 푹 빠져 20살이 되자마자 베트남에서 한국행을 선택한 이 남자.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찐 한국인이라고 하네요. 한국이 좋으세요? 네, 한국 좋아요. 한국 문화 좋고 한국 사람도 좋고 한국 음식도 좋고 한국에 다 좋아요. 한국인 너무 좋아서 국적까지 취득했다? 진짜 한국인이 된 후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인생 2막을 보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 베트남 음식점 운영하는 저는 이민호입니다. 못 말리는 한국 사랑 이민호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시흥시에 맛있다고 소문난 한 베트남 식당. 이곳에서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이 이민호 씨 맞으신가요? 네, 저 이민호입니다. 베트남 현지 느낌 물씬 나는 이곳은 오늘의 주인공 민호 씨의 가게인데요. 외국인 같아 보이지만 5년 전 당당히 한국인 귀화 시험에 합격한 한국인이랍니다. 여기 베트남 식당이에요. 여기 문차판도 있고 쌀국수도 있고요. 네, 오리구이도 같이 있어요. 네. 현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라 맛있다고 소문난 이곳은 베트남 하노이 출신인 민호 씨가 직접 하노이 음식을 만든다는데요.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데 성공한 후 베트남 식당을 운영하며 현재 인생 2막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한국으로 올 생각을 했을까요? 선생님 한국에 언제 오신 거예요? 저는 2009년에 한국 왔어요. 어릴 때 접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무작정 한국으로 날아온 민호 씨. 이민호란 본인의 이름도 사실 배우 이민호 씨를 좋아해서 지은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가족들 이름도 한국 연예인 이름으로 지었다고요? 네, 우리 애기가 다 연예 이름이요. 이 첫째 이지연, 둘째 이서준이에요. 자녀들 이름까지 가수와 배우 이름이라니 정말 못 말리는 한국 사랑이네. 그런데 옆에 계신 아리따운 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아내예요, 와이프예요. 네. 이민호 와이프입니다. 네, 저 호안입니다. 한국에서 10여 년 동안 혼자였기에 귀화하자마자 제일 먼저 아내를 데려왔다는데요. 요리 솜씨 좋은 아내는 이곳의 주방장이랍니다. 와이프가 요리 제일 잘했어요. 엄청 잘해요. 네. 베트남에서도 소문난 요리 고수 아내. 그래서인지 이곳에 온 손님마다 이곳 음식이 현지 음식 맛이 나서 아주 맛있다는 칭찬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네요. 네, 베트남 김치. 에? 베트남에도 김치가 있어요? 겨울에 김장처럼 그 12년에서 많이 만들어요. 네. 언뜻 보면 우리나라의 백김치 같아 보이는 이 음식은 베트남의 절임식 채소인 즈엄보이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 만들었어요. 엄마 불김치예요? 네네, 엄마 김치 맛있어요. 네. 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 밖으로 나온 민호 씨 어딜 가려나 본데요. 1km. 그 한국말은 누굴 만나길래 이렇게 신난 표정인지. 지금 어디 가시오? 네. 우리 지금 집 가고 있었어요. 집에 어떤 볼일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집 지금 우리 그 남원화 선생님 그 한국말은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집에 가고 있었어요. 딸 몇 살이에요? 우리 딸 8살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1학기 공부하고 있어요. 도착한 곳은 시흥의 한 아파트. 지금 방 안에서는 민호 씨의 딸이 한국어 공부 중이랍니다. 공부하는 딸의 모습이 사랑스러운지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아빠에게 안기는 딸. 잘했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사랑해, 딸. 아이고 귀여워라. 네가 그 지은이구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지은입니다. 1학년 1반 8살입니다.
단 보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 일단 열심히 공부해서 예쁘고 너무 행복해요. 사랑해요. 이래서 아빠들은 모두 딸 바보가 되나 봅니다. 아 사랑해요. 그런데요, 한국에 온 건 아내와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애들 많아요. 선생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요. 한국 왔어요. 우리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들과 함께하는 한국 생활이 즐겁다는 어머니. 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니 민호 씨가 어머니를 쏙 빼닮았네요. 사실 처음 한국에 와서 조금 외로웠다는 민호 씨.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어머니까지 오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또 어딜 가는 거요? 지금 저녁 시간은 그 사람 많이 있어서 지금 식당에서 직원만 밖에 봐서 그래서 저녁에 가족들이 같이 와서 같이 일해요. 이렇게 두 팔 걷고 도와주는 가족들에게 참 고맙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베트남 식당. 식당에 반가운 얼굴이 도착했습니다. 민호 씨를 빼닮은 요 귀여운 아이. 둘째 맞죠? 우리 아들이요. 지금 어린이집에 다녀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배우 박서준 씨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이서준이라고 지었다는데요. 올해로 6살이 된 둘째 아들 서준이까지 합류해서 드디어 완전체 가족이 됐습니다. 가 아니라? 어라? 아버지가 안 보이시네요? 에? 아버님 지금 베트남에서 집 보고 있어요. 아버지 내년에 한국 와요. 바쁘다 바빠.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로 벅적이는데요. 바로 손 씻고 서빙에 투입됩니다. 하루에 문자하고 어떤 메뉴가 제일 잘 나가요? 우리 그 하루에 문자하고 쌀국수 제일 잘 나가요. 네, 우리 식당가 하루에 문자 대표 음식이요. 네, 우리 식당 대표 음식 하루에 문자. 하노이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바로 분짜와 쌀국수죠. 하노이에는 한 집 걸로 한 집이 쌀국수란 느낌이 들 정도로 수많은 쌀국수 가게가 있지만 이곳은 현지인이 와서도 엄지척을 하고 간다는 찐 맛집이랍니다. 한 입 먹자마자 고향이 떠오른다라 뭐라나. 맛이 좀 어때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분짜 하노이예요. 오랜 세월 가족과 떨어져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왔던 민호 씨. 지금은 가족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참 감사하다고 합니다. 네, 가족은 한 게 엄청 좋아요. 우리 같이 일하고 집에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엄청 행복하고 가족 한 게 제일 좋아요. 일이 힘들어도 가족들 얼굴을 보면 힘이 나는 법.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난다고 하네요. 애들은 또 공부 중이네요. 애들 모습만 봐도 배부른 민호 씨입니다. 그런데 민호 씨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밖에 나가서 그 문 호스 사요. 호스는 왜 사시는 거예요? 그 문 터치해서 호스 바꿔.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서 산 게요. 급하게 물 호스가 필요해 찾아간 철물점. Y자 이렇게 된 거? Y자? 네, Y자. Y로 된 거? 네네, Y자. 감사합니다. 네, 계산 주세요. 어려운 물건도 척척 사는 민호 씨. 자주 와요. 우리 식당 검사 있으면은 여기서 와서 물건 사요. 어제 만능 민호라 불러도 요리부터 건물 보수까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재능이 많은 분이셨어요? 에? 그냥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는지 찾고 그냥 하고 점점은 다 알아요. 네. 못하는 게 없으신데요? 네. 건물 보수를 마치고 저녁 영업이 한가로워질 때쯤 식탁 위에 수상한 옷들을 올려놓는 민호 씨. 아니 이거 경광봉 아니요? 오늘 수요일에요.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충전해요.
네, 지금 사람이 와서 사인하고 옷은 조끼 입고 밖에 가서 순잔해요.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동네 순찰을 돈다는 민호 씨. 한국에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순찰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는데요. 시흥 시민으로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순찰을 나가는 거요? 우리 지금 시화 동네에서 그 상가에서 순잔해요. 이 동네 집은 상가 다 순잔해요. 선행은 또 다른 선행의 씨앗이 된다고 하죠. 민호 씨는 순찰 봉사뿐만 아니라 매달 마지막 주에는 자신과 같은 이민자들을 위한 봉사 활동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한국에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싶다는 민호 씨.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요? 저는 그 이민호 배우 그 젊은 사람 부자 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름 바꿔서 이민호 똑같아 했었어요. 그 꿈이 그 이민호 배우가 50%만 정도 되면은 노력 꿈이에요. 한국이 좋아 귀화를 결심하고 이름까지 바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 러버 민호 씨. 사람의 운명은 이름 따라간다는 말이 있죠. 탑 배우 이민호 씨의 뒤를 이어 우리 이민호 씨도 베트남 음식점계의 탑이 되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산뜻한 향신료 향이 물씬 풍기는 이곳. 향신료를 배우고 익히며 평화를 이룩하려는 공간인데요. 항상 그렇지만 이 향신료로 뭔가 사람들과 친해진다는 건 되게 특별한 기회인 것 같아요. 향신료는 모든 음식의 완성. 고유한 향기와 맛으로 먹는 이에게 강렬하게 기억되고 난답니다. 저희 소울푸드는 카레입니다. 특히 인도 쪽 카레가 저는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이기도 해요. 소울푸드로 부엌 혁명을 일으킨 향신료 선생님 세영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온 것은 전라남도 목포시의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의 한 가게인데요. 살랑이는 바람에 향신료 향이 코끝을 스치는 이곳에 나를 위한 한 끼 대접하는 주방장이 있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박세영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 작은 가게는 세영 씨가 음식을 평화의 도구로 삼아 다양성을 포용하고자 만든 곳이라는데 부엌만이 가진 사회적 역할과 힘이 있다고 믿는다는 주인공. 대체 어떤 계기로 만들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20대는 계속 해외에 여행을 하면서 지냈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멋진 레스토랑에도 방문하고 근데 또 멋진 레스토랑에서는 너무 일을 해보고 싶은 나머지 저 일 시켜달라 이러면서 이렇게 일도 해보고 10년간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일하고 살아보고 공부하고 요리하고 농사짓고 이동했다는 세영씨. 어쩌면 현 시대에 이주민이 아닌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다는데요. 방방 곳곳을 떠돌다 목포에 자리를 잡은 본인 스스로도 이주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문화권에서 맛본 향신료에 대한 기억으로 작은 학교까지 차리게 된 세영씨. 향신료학교는 말 그대로 향신료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탐구해보고 실험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향신료 수업을 위해 신선한 재료들이 모였습니다. 양파부터 친숙한 마늘까지 우리 고유의 재료들이 해외의 향신료와 어떻게 어우러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기 세영씨, 요리 이름은 뭔가요? 오늘은 그 향신료 들어간 짜이랑 그리고 향신료로 만들어보는 커리 스프, 우동이랑 그리고 코코넛으로 만드는 이제 산발이라는 스리랑카 샐러드예요. 지금 이 양파는 카레 우동에 들어갈 재료 맞죠? 카레 우동은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는 것 같은데 짜이와 코코넛, 산발은 어떤 음식인지 전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오늘 제작진도 함께 배워보는 거 맞겠죠? 아, 네, 여기 오늘 향신료 학교에서 같이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볼 향신료들입니다. 수강생들과 제작진이 함께 맛보고 즐길 향신료들이 책상 위에 가득. 처음 보는 세계 곳곳의 향신료들이 제작진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에? 미리 말이에요, 미리. 이거는 펜넬이라고 하는데 한글로는 이제 회향이라고 불리는 향신료고요. 이거는 중국 음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팔각이라는 향신료고, 그리고 이거는 딱 냄새를 맡으면 바로 어떤 병원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건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정향이라는 향신료입니다. 음식의 풍미를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향. 향신료만 잘 활용해도 다양한 맛과 향으로 변한다는데 세영 씨도 얼마 전 자신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향신료를 만났답니다. 아,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하거나 좀 단체 손님이 오시거나 할 때 부엌에서 같이 설거지도 해주고 재료도 손질해주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4년 전 목포에서 가게를 열고 이후 영국에서 온 남편과 유달산 자락의 작은 마을에 정착을 했다는 세영 씨. 근데 많고 많은 동네 중 이곳에 정착한 이유는 뭡니까? 목포가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유럽에서 여행할 때 포르투갈이 참 전 좋아서 다시 한번 그 나라로 가서 좀 오랫동안 지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목포 이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약간 그 언덕이며 항구며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제가 그 포르투갈에서 느꼈던 어떤 감성과 비슷한 지점이 있어서 목포 되게 흥미롭다 이런 생각에 이제 목포에서 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오가는 항구 도시 목포는 특히나 이주민이 많은 마을인데요. 다양한 나라의 음악과 다양한 언어가 귀에 스며드니 자연스레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고 우리로 연결되는 삶이 세영 씨의 마음 한켠에 심어졌다 하네요. 이제 수업을 앞두고 학생들이 찾아올 시간. 거의 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향신료 수업 들으러 반짝이는 눈 빛내며 들어오는 열혈 수강생들. 세영 씨의 향신료 수업은 일정만 올라왔다 하면 전석 매진일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요. 오늘 향신료학교 이제 입학을 하셨으니 서로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저희가 또 2학기도 있고 또 3학기도 있고 4학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서로 알아가면서 먼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향신료가 좋아서 찾아온 사람부터 향신료로 술 빚어볼까 찾아온 양조장 사장님까지 이곳을 찾은 저마다의 이유를 나누며 천천히 친해지는 가운데 한 수강생의 수상한 동기. 카레호빵을 먹은 적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그때 좀 가면서 이렇게 한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이렇게 기회가 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에 쓰일 향신료는 바로 알싸한 향과 매운맛이 일품인 후추입니다. 과거엔 너무 비싸 검은 황금이라 불릴 정도였다는데 응? 이것도 후추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다 같은 후추?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그 믹스되어져 있는 스파이스 그 후추를 또 뭐 마트나 이런 데서 구매해서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식물에서 수확 시기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다라는 게 또 신기한 지점입니다. 이렇게 같은 후추더라도 원료 열매의 수확 시기와 가공 방법에 따라 흑후추와 백후추 등으로 나뉜다니 너무 신기하군요. 전 세계의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향신료를 통해 전 세계의 문화까지 여행하는 사람들. 과연 오늘 향신료 수업에서 얻어가는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향신료의 역할을 했고 너무 맛있고요.
근데 이게 다 다른 맛이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수업하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이걸 뭐 해 먹어야지 배가 점점 고파지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자고로 한 동네의 식당이라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일상을 나누는 커뮤니티의 공간. 타지에서 태어나 목포에 거주하게 된 세영 씨가 당나라의 부엌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이주민으로서 겪은 따스한 얘기가 부엌에 있어서랍니다. 이 책은 이제 제가 12년 정도 여행을 하면서 내가 접했던 음식들의 레시피와 그 여행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비건 레시피북입니다. 그러고 보니 작은 공간에 붙던 포스터들, 특히나 눈에 띄는 건 이 레시피들인데요. 자신의 소울푸드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붙여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세영 씨의 소울푸드는 카레라고요? 모든 감각에 만족을 주는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되게 소박하고 한 그릇에 다 그 모든 뭐 매운맛과 그리고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맛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이제 한 그릇에 낼 수 있다라는 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제 수업에서 배운 향신료를 이용해 요리를 해볼 시간. 오늘의 메인은 바로 카레 우동. 다름 아닌 세영 씨의 소울푸드입니다. 근데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하면 진짜 타기 직전에 갈색이 될 때까지 하는 게 가장 많이 향을 끌어낼 수 있고. 과연 오늘의 요리 성공적일지? 박수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카레 우동. 언제나 세영 씨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카레의 맛은 과연 어떨지. 다행히도 세영 씨 소울푸드가 다른 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나 봅니다. 수업 너무 재밌었고요. 향신료, 여기서 배운 향신료를 가지고 올 겨울에 열심히 또 카레 우동을 만들어 먹을 생각을 하면서 너무 즐겁고, 네, 향신료랑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할머니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보살펴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가장 많이 잘해주는 사람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할머니라는 단어가 그 인상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자칭 할머니 세영 씨가 바라는 대로 여러 식재료와 다양한 향신료의 향연이 이루어지는 부엌이 모든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으슬으슬 추워질 때면 생각나는 이 음식. 한 입 먹자마자 활력 충전. 바로 원기 회복의 최고인 추어탕인데요. 뚝배기 한 그릇으로 올겨울 몸보신은 끝. 맛은 최고입니다. 진하고. 아마 이 초장은 아마 여기서 맛집으로 일어날 거예요. 어우, 진하다 진해. 추어탕같이 진한 인생을 살아온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테니까 자주 오셔서 추어탕 드시고 몸보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45년 전통 추어탕의 주인장 권옥순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구리에 있는 한 시장. 복잡한 시장들 사이 오래된 골목을 들어서면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한 노포 식당이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식당. 오늘은 이틀에 한 번 있는 수산차가 오는 날이랍니다. 산지 직송으로 바로 온 요놈들. 와, 싱싱하고 통통하네요. 저렇게 큰 미꾸라지 봤냐고. 냉동실 보관은 맛이 없기에 배송이 오자마자 바로 추어탕 준비를 한다는데요. 큰 미꾸라지는 추어탕, 작은 미꾸라지는 튀김으로 사용한답니다. 우선 된장을 푼 물에 해감한 미꾸라지를 넣고 1시간 동안 푹 삶은 뒤 핸드믹서로 뼈까지 곱게 갈아주는데요. 그녀가 이렇게 정성으로 추어탕을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옛날에 우리 막내 동생이
시장마다 다 죽어갔는데 온 식구가 다 논에 가서 이 꾸라지를 잡아다 이렇게 푹 가가지고 이렇게 화로에다 이렇게 구워서 먹이고 그랬더니 걔가 살아났거든요. 뽀얗게 살아났어요. 다 죽어가던 애가. 청와대 비서실 직원이었던 옥순 씨는 결혼 후 요식업에 뛰어들었다는데요. 처음엔 순댓국으로 시작했지만 몸보신에 좋은 음식을 만들고 싶어 막내 동생을 살린 추어탕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손님들에게 추어탕 한 그릇으로 건강을 선물하고 싶다는 옥순 씨. 그런데 이렇게 몇 번이나 걸러내시는 거예요? 3번. 그래 뼈가 안 씹대. 이렇게 큰 냄비를 채로 3번씩이나 걸러낸다니. 와, 정말 옥순 씨의 정성 대단하단 말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지. 아무렇게 홀렁홀렁하면 맛이 없잖아. 어머머머, 이건 아까보다 냄비가 더 큰 것 같은데요? 뽀얀 국물이 육수 같아 보이는데 이건 뭐예요? 사골 육수에 소머리하고 푹 24시간 봐서 육수를 빼면은 더 맛있어요. 영양가치도 따버리고. 이렇게 육수까지 준비해 놓으면 끝! 친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거지 한 바가지 등장이요. 우거지가요, 껍질이 있으면 질겨서 어르신들 드시기가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이걸 다 제거해서 부드럽게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곳 추어탕의 별미죠. 우거지 먹으러 오는 사람도 많다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추어탕 만들기에 돌입하는 옥순 씨. 먼저 육수에 우거지를 넣고 주인공표 특제 양념장 한 국자를 잘 풀어 넣습니다. 그 다음 센 불에 팔팔 잘 끓여주다가 직접 반죽한 수제비와 부추 그리고 버섯으로 마무리하면 주인공표 4가지 수제 반찬과 함께 영양 만점 보양식 완성입니다. 재료 준비부터 손님상에 나가기까지 정성에 정성을 더해 만든 옥순씨표 추어탕. 얼마나 맛있게요. 오늘같이 또 비 오는 날이면 이게 아주 그냥 갑자기 땡깁니다. 네. 그게 또 여기 생각이 나서 왔습니다. 오늘. 네. 진하면서도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한 번 방문한 손님들을 단번에 단골로 만들어버리는 옥순 씨. 손님들은 추어탕 한 그릇의 활력을, 옥순 씨는 손님들 미소에 활기를 얻습니다. 야, 뭐 계산도 안 했어. 참. 이빨이 뭐 도래래. 아니 얘기해다가. 야, 신기하네. 또 계산도 안 해. 다른 말도 안 해 또. 얘기해다가 얘기해버렸지. 어머머, 계산보다 인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옥순 씨.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손님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기 위해 매일매일 가게를 지키는 그녀. 앞으로의 목표는 뭘까요? 건강이 허락하는 나는 계속 하고 싶어요. 일손 놓으면 금방 사람이 망가진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제가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돈보다 건강이 최고라는 옥순 씨. 무엇보다 맛있는 보양식을 대접하는 게 그녀의 행복이라는데요. 45년 넘도록 한 자리를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많은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